딱 2년 전의 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을 때다. 더운 날이 계속되어 땀을 흘리면서 구인을 넘기고는 전화를 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여기저기서 안 되고 너덜너덜해진 다다미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적당히 모은 구인 잡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을 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불경이라서 절전을 위해 밤까지 전기를 끄고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방에 떨어질 것 같은 석양이 비쳐들고 있었다. 창틀에 가려진 부분만이 마치 어두운 십자가 같은 그림자를 다다미에 드리웠다. 눈을 감는 순간 다른 집에서 저녁밥 냄새가 났다. 컵라면이 있었지. 나는 나른하게 몸을 일으켜 어지럽게 널려있는 구인 잡지를 정리했다. 그 순간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가 넘겨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느 현의 여관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었고 그 장소는 바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여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인데 아직도 모집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젊어 보이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의 남자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두근두근하면서도 어째서인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수화기를 드는 기척이 들렸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실 건가요? 네, XX 구인에서 여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카미어입니다. 카미오 군이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운이 좋았다. 나는 전화의 용건을 잊지 않도록 녹음하고 다시 녹음을 재생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메모했다. 거주하는 곳이라 가지고 갈 물건 중에 보험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숙소의 구인 페이지를 보니 흑백으로 숙소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작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있었고 좋은 장소 같아 보였다. 나는 갑자기 아르바이트가 정해졌고 게다가 가고 싶었던 곳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컵라면을 만들었다. 그런데 콧노래도 이상하게 들렸고 어느새 해가 저물어 눅눅한 미지근한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컵라면을 훌쩍거리면서 무엇이 이상한지 깨달았다. 조건은 좋고 돈을 벌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고 여자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관이라면 만남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둠 속에 유리창이 거울이 되어 있었고 그 어두운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창문에 비춰진 나의 늙고 생기 없는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다. 다음날 나는 심한 두통에 눈을 떴는데 심하게 오열했고 감기 같았다. 비틀거리며 이를 닦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눈 밑에는 뚜렷한 먹물로 쓴 듯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준비는 밤중에 다 해놓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무슨 여관입니다. 카미오 씨 맞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죄송해요. 방금 일어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에 도착하면 우선 온천 등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날은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다. 너무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였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오한이 들었고 문을 열자 현기증이 났다. 어쨌든 여관에 도착하면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비틀거리며 역으로 향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는 우산 없이 역까지 젖으면서 가게 되었다. 심한 기침을 하며 여관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흠뻑 젖은 채 역에 도착해서 표를 샀는데 그때 내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에 젖은 내 손은 피부가 갈라져 있었고 까칠까칠했다. 마치 노인처럼. 병에 걸렸나? 여관까지 무사히 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몇 번이고 쉬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전철이 오기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벤치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자 피가 흥건했지만 나는 흐릿한 눈으로 승강장을 보고 있었다. 빨리 여관으로 가자. 이윽고 전철이 굉음을 내며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더니 문이 열렸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비틀비틀 승강구로 가면서 온몸이 아팠지만 그 전철을 타야 한다는 생각에 버티며 걸어갔다. 그런데 승강구에 손을 대는 순간 전철 안에서 귀신 같은 얼굴을 한 노파가 돌진해왔다. 나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플랫폼으로 굴러떨어졌고 노파는 비틀거리다가 다시 나를 덮쳤다. 슬프게도 상대는 노파인데 내 손에는 힘이 없었다. 안 돼. 난 저 전철을 타야 해요. 왜 타야 하는데? 노파는 베개 걸터앉아 얼굴을 움켜쥐고 땅바닥에 누르며 물었다. 여관에 갈 수 없잖아요. 영무원들이 달려와서 노파와 나를 떼어놓았고 전철은 이미 가버렸다. 나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잠시 후 노파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자네 몸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노파는 가버렸다. 나는 영무원과 두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곧 돌려보내졌다. 역을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돌아왔고 거울을 보니 혈색이 돌아왔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짐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역시 관두자고 생각하며 여관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러자 무감정한 가벼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오늘 아침에 이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너무 이상했다. 나는 내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처음으로 되감았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여관입니다. 나는 오한을 느꼈다. 분명 젊은 여성이었을 텐데 목소리가 마치 나지막한 남자 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부인 광고를 본 사람인데 아직도 모집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들었다. 소리를 높여 여러 번 되감아서 들었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얼겠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에서 손을 떼자 통화 기록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화로 나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터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땅 밑에서 울리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감이 오군이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화 통화가 끝났었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위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침내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러자 통화 녹음이 그렇게 재생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이었고 말소리는 내 것뿐이었다. 주고. 네, 지금 준비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주고. 죄송해요. 방금 일어났어요. 주고. 아, 괜찮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기 전원을 뽑았다. 메마른 목에 침이 고였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때 손에 구인 안내서를 들고 있었고 떨면서 그 페이지를 찾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손이 떨렸다. 그 여관 구인 페이지가 있었는데 처음 본 것과 달리 그 여관의 한 페이지만 구겨져서 뭔가 크게 번져 있었고 그 부분만 약간 검게 그을려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발간된 오래된 잡지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타서 타버린 여관이 찍혀 있었고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망자 30여 명, 부엌에서 불이 난 것 같다. 여관 주인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시체가 부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숙박하러 왔던 투숙객들이 늦게 도망쳐서 불에 타 죽었다. 이건 뭐야? 부인이 아니잖아.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 잡지가 바람에 펄럭였다. 나는 마비된 머리 때문에 돌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한순간에 정적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